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쌤과 함께하는 동글국어 문법 영역 학습. 오늘은 국어의 의문체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의문체계를 네 번째 학습하는데요. 우리 국어의 의문체계는 선생님이 이 네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했던 의문과 음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자음과 모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한 복습을 통해서 다음 학습에 꼭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의 핵심은 바로 단모음의 분류 기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왼쪽 그림과 같은 모음 사각도를 소개했고요. 이 모음 사각도를 바탕으로 한 세 가지 단모음의 분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자, 모음 사각도라 함은 우리 입안의 모양, 즉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라든지 혀의 높낮이, 또한 입술의 모양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단모음을 분류하면 첫 번째, 혀의 앞뒤 위치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잉크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혀의 앞뒤 위치라는 것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할 때 혀의 앞부분만 쓴다거나 혀의 뒷부분만 쓴다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즉, 혀의 앞뒤 위치라는 것은 우리 모음 사각도에 선생님 표시하는 거 한번 잘 봐주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입천장을 기준으로 해서 발음할 때 혀가 입술 쪽으로 가까이 긴장하면서 나는지 아니면 뒤쪽으로 긴장하면서 나는지에 따라서 전설모음, 앞전자였죠? 혀의 앞부분 전설모음과 뒤 후자를 쓴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시 정리하면 혀의 앞뒤 위치라 함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 즉 입천장을 기준으로 앞쪽이냐 뒤쪽이냐로 나눠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설 모음엔 뭐가 있었죠? 이, 그 다음 위, 외가 있었죠? 간단히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칸이 너무 작을 것 같지만 전설 모음에는 이, 에, 더 활짝 벌리는 애입니다. 그 다음 위, 외. 아이고,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요. 위, 외. 요 5가지가 있었죠. 반면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으로 당겨지는 후설 모음에는 으, 아, 우, 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발음해보지 않으면 전설과 후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음을 하면서 위아래에 있는 모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입술 모양입니다. 사실 선생님은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발음할 때 위에 있는 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위, 외라든지 우, 오라는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 오므려지죠? 동그래집니다. 우리 이러한 모음을 원순 모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원순 모음이라는 것은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지게 하는 모음을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모음들은 어떤가요? 발음을 해보실까요? 이, 에, 으, 아. 입이 활짝 벌려지죠? 또는 위아래로 찢어지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순과 헷갈릴 수 있지만 위아래로 길어지게 되죠. 우리 이러한 모음들, 즉 입술이 평평하게, 즉 오므려지지 않는 모음을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즉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입술 모양입니다. 자, 세 번째 분류 기준은 혀의 높이인데요. 여러분, 입을 벌릴수록 혀는 낮아지게 됩니다. 해보시면 되죠? 혀가 가장 아래로 내려오죠? 이, 혀가 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즉,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류가 되죠. 자, 고모음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 중모음, 저모음, 얘보다 훨씬 중모음에 있는 애보다 입을 더 활짝 벌리게 되는 모음이 애 모음입니다. 또 뭐가 있었죠? 위, 외.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후설 모음을 분류해 보자면 으, 점점 입이 벌어지죠? 그 다음 우, 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 10가지를 이 3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서 표로 정리했던 것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앞선 수업을 다시 복습하고 이 수업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단모음을 열심히 학습했다면 우리 모음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중모음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중모음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이중모음의 분류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중모음의 정리를 끝내고 우리 지금까지 학습했던 의문을 간단히 복습하면서 국어의 의문 체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중모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모음이라는 것 기억나시나요? 소리를 낼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이, 에, 위, 왜, 아, 오 앞에서 학습했던 이 모음들이 바로 단모음이었죠.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가 있죠. 야를 천천히 발음해보면 이야, 이야. 처음엔 이와 같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아로 옮겨갑니다. 이야, 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고요. 총 11개가 있는데요. 앞에서 했던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라고 했었죠. 이 개수를 외우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종류의 모음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으로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친구들이 이중모음이라고 하면 그럼 단모음이 2개 결합된 건가?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야 같은 경우도 그럼 선생님 야는 단모음 이와 단모음 아가 결합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잉크 도구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인데요. 우리 단모음이라는 건 앞에서 학습했던 10개의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반모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전한 모음이 아닙니다. 절반은 자음과 비슷하고 절반은 모음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반모음은 온전한 모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반모음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이모음 계열의 반모음이 있고요. 위에 요렇게 이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래로 동그란 이런 표시가 붙은 것이 반모음 표시입니다. 이모음 계열의 반모음이 있고요. 또 우나 오 마찬가지로 반모음을 나타내는 요 표시. 우리 반모음에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모음 계열의 이중모음, 오나 우 모음 계열의 이중모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반모음이라는 건 명심합니다. 온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살펴볼까요? 자, 반모음은 온전한 모음이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종류는 이모음과 위에 동그랗게 반달처럼 생긴 표시를 달고 있는 이모음 계열의 반모음, 그 다음 우나 우 모음 계열의 반모음이 있다. 이것들과 단모음이 결합돼서 11개의 이중모음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중모음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3가지 분류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혀의 위치가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잉크 도구를 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위에 반달을 달고 있는 반모음 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혀의 위치가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이중모음,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야, 이야, 야모음이 있고요. 야. 그 다음 이어,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어로 옮겨가는 여. 또 뭐가 있을까요? 이에서 시작해서 오로 가볼까요? 요가 되네요. 요의 짝꿍 유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에서 에로 가는 예. 그렇죠. 예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예가 있다면 그렇죠. 이 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모음 이 자리에서 시작한 이중모음에는 야, 여, 요, 유,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혀의 위치가 오나 우, 마찬가지로 위에 반달 모양을 달고 오는 반모음
오나 우 자리에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인데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와, 와. 또 뭐가 있을까요? 왜. 다음, 워. 그 다음, 왜가 있을 수 있겠죠. 요 네 가지가 있네요. 자, 반모음 오, 우 계열에서 시작하는 이중모음 와, 왜, 워, 왜가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공부했을 때 이중모음 의에 대한 발음이 있었거든요. 자, 혀의 위치가 으 자리에서 시작하는 모음 하나 있습니다. 이중모음 의가 있죠. 발음을 해보시면 의, 의. 입 안에서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중모음 의는 그 표준 발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즉, 어떨 때는 의로 발음하지만 어떨 때는 애로 발음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로도 발음한다 라는 각각의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규정들을 찾아보면서 이중모음 의의 발음을 마스터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음 중에서 이중모음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남은 시간에는 지금까지 학습했던 의문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 같이 복습해 볼까요?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어디?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즉, 의문이 달라지면 뜻도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또한 음이라는 건 소리 음자, 즉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이 예들 낯이 있죠? 첫 번째 예, 달, 말, 발. 자, 여기서 달라지는 의문은 뭐? 바로 맨 첫 소리, 디귿, 미음, 비읍이 달라지면서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말의 뜻을 달라지게 만드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디귿, 미음, 비읍은 각각이 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디귿, 미음, 비읍처럼 그 말의 가장 첫 소리에 오는 것을 초성이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달, 돌, 들. 이번에는 가운데 사용된 모음, 아, 오, 의의 차이로 인해서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아, 오, 의와 같은 모음 역시 의문이었죠. 자, 이 중에 아, 오, 이 단어의 가장 가운데 사용됐습니다. 우리 이런 걸 중성이라고 얘기하죠. 다음, 달, 담, 닷. 이번에는 받침에 있는 자음, 리을, 미음, 치읓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때 리을, 미음, 치읓은 가장 끝에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받침을 종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정리해보면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음과 모음을 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의문을 분류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크게 분류하면 나눌 수 있는 분절 의문, 즉 자음과 모음처럼 하나하나 쪼갤 수 있는 의문, 분절 의문이 있었고요. 자, 쪼갤 수 없는 비분절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분절 의문이라 함은 마디를 나눌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달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디귿, 아, 리을로 각각 나눌 수 있죠. 우리 이러한 의문을 분절 의문, 대표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있었고요. 비분절 의문은 나눌 수 없다란 뜻이죠. 마디를 나눌 수는 없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소리의 길이. 말과 말은 다르죠. 눈과 눈 역시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또한 억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학교가? 이건 물어보는 의문문이죠. 너 학교가? 이건 명령입니다. 즉 억양에 따라서도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말의 의미가 달라지죠. 즉 이렇듯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의 단위이다. 가장 작은 단위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크게 나누면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 의문, 소리의 길이, 억양과 같은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의문에 대해선 어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야 하고 조금 어려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자음 체계표였죠. 그렇지만 자음 체계표를 반복해서 스스로 그리다 보면 눈 감고도 쉽게 그릴 수 있고 또 의문의 변동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가 나오면 큰 틀을 공부해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두 입술, 즉 양수음, 한자로 바꾸면 양수음. 윗잇몸과 혀끝으로 윗니 뒷부분을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발음이에요. 윗잇몸과 혀끝에서 나는 치조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 입천장, 딱딱한 입천장과 혓바닥에서 나는 경국의 그 경국의 뒷부분에 말랑말랑한 입천장, 잘못 누르면 구역질이 날 수 있다고 했죠. 그 위치에서 나는 영국의 그 다음 목청에서 나는 후음,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양수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후음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 그렇죠. 소리 나는 위치, 조음, 위치였습니다. 자, 다음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파열음이 있었죠. 파열, 막히거나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를 파열음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다음 마찰음, 좁은 공간을 공기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마찰음이 있었습니다. 이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파찰음이 있었죠. 즉 막혔다가 터질 때 부딪히는 소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우리 애교 부릴 때 콧소리 내지 마 라고 하는 그 소리 비음. 공기가 흘러나올 때 비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비음은 코를 막으면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흐름소리, 여러분들이 혀가 흐른다라고 잘못 오해한다 그랬죠?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흐르는 소리 유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억부터 뭐 마지막 자음까지 하나씩 여러분들이 나눠보시면 되는데요. 발음했을 때 우리 기역 친구들부터 볼까요? 기역은 삼총사였습니다. 크가 있었죠. 이 삼총사는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자, 기역, 멈췄을 때 위치, 기역. 그렇죠. 연국의 뒤쪽으로 혀가 목구멍을 막잖아요. 연국의 기역 삼총사가 있었고요. 니은은 어떨까요? 니은. 혀끝이 윗잇몸을 치죠. 그럼 치조음이면서 코가 울리는 소리 비음입니다. 디귿 삼총사는 어떨까요? 디귿. 니은과 유사하게 혀끝이 윗잇몸을 건드리죠. 그럼 치조음이네요. 디귿.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니까 파열음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 리을 차례네요. 르. 공기가 혀 양옆으로 흐르는 그렇죠. 유음이면서 리을 멈춰보시면 니은과 위치가 유사하죠. 치조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보면 19개의 자음을 모두 정리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음하면서 이 자음 체계표를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음과 유음은 목청을 울리면서 공기가 양옆으로 흐르거나 비강을 울리는 울림소리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울림소리,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노란 양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울림소리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누는 기준? 그렇죠. 소리내는 방법이었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자음은 좋은 위치, 좋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어려운 용어들의 명칭,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스스로 발음하면서 여러 번 틀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분자로문 중에서 자음에 이어서 지난 시간엔 단모음 10개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단모음도 자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로 정리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표의 큰 틀을 봅니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혀의 앞뒤였고요. 평순, 원순, 입술이 평평하냐, 동그랗냐, 입술의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혀의 높이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눴었죠. 혀의 높이. 그래서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세 가지였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는데 단모음 10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리듬 타듯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 위, 왜, 그 다음 아, 우, 오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외운 후에 각각의 원리를 반대로 파악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위, 왜, 아, 우, 오. 이 10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왜 전설 모음인지, 왜 평순 모음인지, 왜 고모음인지 하나하나씩 발음해 보면서 꼭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자, 벌써 오늘의 한 문장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지금까지 학습했던 자음, 모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자음과 모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기초가 탄탄해야 의문의 변동을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수능에서 탐구형으로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또 출제될 수 있겠죠.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문이라는 기본 개념,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반드시 알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인데요. 관역에 정확히 맞추려면 관역이라는 거 활 쏠 때 조준하는 걸 말하죠. 관역보다 약간 높이 조준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목표보다 조금 더 큰 꿈을 꿔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국어 80점만 맞아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80점이 목표라면 기왕 100점을 목표로 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럼 못해도 80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습 내용은 선생님이 형태소를 가지고 올지 품사를 가지고 올지 고민 중이라 다음 학습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학습도 문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꼭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